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그래도 상당 부분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서 오늘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간 바닥에서 굉장히 좀 오래 좀 횡보 또는 하락 조정을 보였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래도 큰 폭의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던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가끔 이제 영상의 소리라든지 이게 음량이 좀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요새 목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고 또 악관절이 좀 안 좋아져서 이 말을 좀 크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서 하지만은 목소리 자체를 좀 크게 내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적게 들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며칠 쉬고 치료를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전일 미 증시가 상승을 한 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미국 시장이 이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 게 결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병균에 의한 하락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전의 하락은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하나가 버니 샌더스의 약진이었죠. 버니 샌더스의 약진과 이번에 이제 민주당 중간 선거에서 버니 샌더스 쪽으로 기울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이런 이 병균에 의한 시장의 조정 플러스 이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이 의료보험 체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장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 부분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흔들어 놓은 거지 사실상 지금의 발병한 이 원인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허나 지금은 보면 어제까지는 바이든의 승리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샌더스에 대한 불안감에 의한 하락은 잠식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나올 하락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미국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올 수 있는 하락이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철저하게 현금 확보를 해 두시고 앞으로 내려올 하락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반등 그렇게 강한 반등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존의 위에서 하락을 맞는 거는 사실상 뭐 흔히 뭐 삼산의 모형이 이런 뭐 삼산의 모양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때 만약 하나 이 병균 자체가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더라면 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을 하고 리바운딩 하는 과정 속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대응이 안 됐더라면 적어도 리바운딩 할 때 쌍바닥을 잡고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주도주로 갈아타며 어떠한 매매를 해야 될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손실난 거 아래에서 최대한 복구를 하고 한 2주에서 3주 뭐 한 3주 정도 뒤겠죠. 한 3주 정도 뒤에 나올 바닥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추세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떠한 요인에서 오는 하락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장세를 저는 저가가 붕괴되는 그런 시장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엄청난 유동성 부분이죠. 시장 대기 자금이 이제 증시 고객 예탁금만 31조인데 사실상 대기 자금이 100조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 100조가 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 인가 기관이 맘 놓고 시장에서 매도를 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도하면 니네가 다 받아줄 거 아는데
당연히 팔겠지. 당연히 니네는 사겠지. 이런 마음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은 파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그들도 지금 시장에서 단기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추세 상승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네, 오늘과 내일이 그리고 모레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장세 속에서 그들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허나 엄청나게 풀려 있는 이 증시 주변의 자금과 각국에서 펼치는 이 경기 부양책 부분에서 시장은 고점은 알 수 없어요. 어디까지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은 견고하게 다져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고 보죠. 기준을 예를 들면 박스권 장세 증시는 박스권 장세에 돌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겁니다. 코스피 기준, 네,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네, 그 부분부터 더 아래는 분할 매수 구간 잡고 2100포인트 근처부터 뭐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뭐 2070도 될 수도 있고 2080도 될 수도 있는데 근처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10포인트 610에서 뭐 30포인트까지는 뭐 분할 매수, 그 이하 빠지면 매수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적절하게 좀 분산을 해놓고, 네, 나는 610포인트에서 어떠한 주도주를 살 거야 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 지금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650에서 670포인트는 매도 관점에서, 네,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수를 먼저 잡고, 네, 그 다음에 종목을 봐야 돼요. 지수를 잡고 종목을 봐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네, 지금 시장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외인이나 기관이나 아주 지독하게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상대하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골드만삭스, 뭐 JP모건의 트레이더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시스템 매매 로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에요. 기술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철저하게 기계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즉 우리가 환호해서 달라들 때 기계는 그거를 포착을 해서 던져버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전략 자체를 잘 세워야죠. 환희를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뭐 환희와 기쁨 그런 속에서 들어가는 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 엇박자 타면은 진짜로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실수를 했던 서울 바이오시스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 반도체 자회사거든요. 서울 반도체 자회사이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가 이제 내일 수혜를 입는다 생각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항상 자회사가 상장했을 때 본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시장이 안 좋다면, 만약에 내일 시장이 안 좋다면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장초에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추구 보면서 자, 오늘 시장은 아주 요상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 기관들 팔았죠. 어제 들어온 물량 다 팔았습니다. 특히 선물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옵션을 한번 볼까요? 옵션에서 보면은, 네, 오전에 개인들 콜 샀다가 뭐 시장 이상하니까 다 팔았죠. 근데 막판에 샀어요. 그리고 기관 콜 다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약간 포지션을 위로 가는데
아직도 풋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뭐 종합 구체적으로 보긴 좀 어렵지만 뭐 간략하게 본다면 콜풋 양쪽에 사이드를 갖고 움직여요. 그렇지만 해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풋 콜을 친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콜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 금액이 예를 들면 뭐 이날이죠. 의미 있는 변화가 왔던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같은 경우는 풋을 청산을 했다라고 말씀했죠. 시장에 의미 있는 구간 2월 28일 바닥을 찍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콜 사서 올려서 다 팔아먹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도 굉장히 좀 단기 플레이가 많아요. 파생해서 해지를 근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지를 많이 하고 있다 시장에서. 공포감 조성은 아닌데 이거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놓고, 자,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이거 빼먹었네.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이 병균 자꾸 이게 지금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가 태클을 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확진자는 국내는 감소세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감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진단이라는 게 국내의 기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젠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죠. 시젠과 미코를 매매를 하고 있다. 엄청나게 좋죠.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고판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광고판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뭐 국내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세계에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의 중심에는 이 유럽의 상품 등록 허가를 받은 업체가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시젠이었습니다. 그게 시젠이었어요. 네. 오늘 매매를 하고 그랬던 종목인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더 있냐? PCL도 중국에 뭐 납품 계약하고 추가적으로 외국에 계약을 하고 있죠. 바디텍메드도 그러한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내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제 이탈리아가 이미 3천 명이 넘었죠. 근데 문제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쪽이 점차 뚫렸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뚫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산이 돼버리면 결국은 진단 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 진단 키트 업체들 본격적인 수출이 일어날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종목들 한번 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1선 근처까지 일했죠.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부터 어느 정도 익절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바닥권에서. SK 하이닉스 오늘 네 물량 거의 다 팔았습니다. 뭐 수익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많이는 안 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들어갔어요. 이날 2월 27일부터 들어가서 이날까지 두 번에 의해 사고, 이때부터 분할 매도가 들어갔으니까 이날부터요. 3월 30일부터 분할 매도 들어갔는데 여기를 못 넘겼기 때문에 그냥 팔고 쌍바닥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구간을 기다려서. 어제 분명히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모형도가 있다. 이러한 모형도에 의해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LG전자.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권에. 근데 수급이 안 좋아서 좀 그래요. 차라리 횡보를 하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 형태가 다 좋은데 수급이 안 좋다. 조금 기다리면서 네, 보려고 합니다. 이 추세 때를
이때 넘겼다가 지금 맞았는데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넘기고 이렇게 가면 네, 여기에서 딱 잡으면 좋겠습니다. 10조네요. 10조. 지금 딱 이번에 빠졌을 때 9조까지 떨어졌었어요. 종목이. LG가 시가총액이 뭐 빠져봐야 지가 뭐 어디까지 빠지겠습니까? 여기서 10%더 빠지겠네요. 진짜 빠지면 만약에 10%더 빠지면 차라리 10% 빠지면 그 자리면 사버리십시오. 10%더 빠지면 네 이런 자리.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변동성 심할 때는 잘하면 좋은데 잘못할 때는 이 대형주를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형주를 이것도 다시 밀리면 봐야죠. 지금은 위에 첩첩 산중입니다. 삼성 SDI 삼성 SDI도 지금 맞았죠. 이제는 내려와서 쌍바닥 찍어야 될 것 같고요. LG 화학도 이제 내려오는 거를 기다려 주십시오. 내려오겠죠. 참 삼성 SDI를 했는데 LG 화학이 더 잘 갔네요. 시가총이 더 큰데 이번에. 근데 이번에 LG 화학이 호재가 좀 많았습니다. 뭐 테슬라 외에 미국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미국 어디죠? 포드랑 했었나? 또 계약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LG 화학이 크게 부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는 하락 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솔루스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신고가 이게 종가 베팅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종가 베팅의 기준에서 올라왔을 때 전량 체결을 했고 얘가 3만원을 넘어 3% 익절 기준을 잡고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3% 익절 기준을 잡고. 근데 여기서 강하게 가야 될 구간에서 좀 오늘 힘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네페스가 똑같은 관점 하에서 훨씬 더 강하게 갔어요. 아마 그 차이는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두산솔루스는 이런 구간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페스는 그간에 이 원형 바닥을 완성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페스가 좀 더 셌고 거기에 수급 그 다음에 전일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엔비디아 즉 비메모리 섹터가 훨씬 강했습니다. 시장에서 비메모리 섹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그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솔루스보다는 비메모리 섹터가 더 강할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네페스가 아니라 SFA 반도체를 매매를 했고요. 이제 짝짓기 매매죠. 네페스가 급등을 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들어가서 네, 그래도 꽤 단기지만 짧지만 음봉에 들어가서 양봉에 팔고 나왔으니까 네, 괜찮은 매매는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산솔루스는 일단은 또 빼고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PNT 세경하이테크 PNT는 잘 눌린 때 잘 공략해 보세요. 근데 얘가 수급이 좀 안 좋아. 수급이 세경하이테크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스윙으로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이거를 넘겨주면 좋겠는데 내일 시장 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쌍바닥 관점에서 어제 들어갔거든요. 쌍바닥 관점에서 어제 들어갔고 예전에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들어가서 좀 가는데 지금 시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녹록지가 않아요. 시장만 아니면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은데 이거는 내일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익절 처리를 하던지 다시 공략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진칼은 이제 뺄게요. 너무 높고 매드팩토는 제가 언급만 하지 제가 매매를 못하고 있네요. 조정을 안 줍니다. 오늘도 조정을 안 줘서 계속 갈 것 같아요. 매드팩토 굉장히 강하네요. 그 다음에
코인테크도 좀 갈 듯 말 듯하다 못 가고 있어요. 수급 때문에 그런지 일단 21선 지켜주고 가는 게 우선무고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이 좀 못 움직이네요. 그다음에 프로스테믹스 며칠 전에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날 팔아버렸습니다. 이날 이날 팔아버렸는데 오늘 상한가 가버리네요. 좀 배가 많이 아픈 종목이네요. 이거 배가 많이 아픈 종목이고, 파미셀 수급이 괜찮아요. 수급이 괜찮은데 이 종목이 지금은 아직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을 뭐 쭈삣 하고 있는데 이평선 수렴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언제 한번 다시 급등 랠리가 펼쳐질 만한 구간에 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이런 거 그래서 잘 봐야 되고, 뭐 오늘 시황에다가 이거를 하나 더 넣어볼까요? 오늘 시황에다가 이걸 하나 넣어보죠. 오늘 제약바이오주 강세, 특히 AACR 첨가 관련 업체 및 이중항체 줄기세포 관련 섹터 강세였다라는 거 좀 볼게요. 그 다음 에프로젠 제약도 오늘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분명히 흔들릴 것 같긴 한데 이 수급이 조금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라 시장 흔들림에 일정 부분은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지수가 빠지더라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거 뚫어버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시장 엄청 빠졌잖아요. 이번에 2월 말부터 해서 빠졌는데 지금 버텼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밀리면 이거는 이런 구간, 이제 600원 아래부터 이 단단한 이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버텨줄 거로 보여져요. 촘촘하게 지금 가는 게 상당히 강한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쉽게 죽지는 않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광산업, 이제 국내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데 이 데드캣 바운스 한번 노려볼 만해요. 백광산업과 한국알콜 데드캣 바운스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고, 자 시젠 보죠.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이 시젠이었어요. 시젠하고 회원님들하고 제일바이오, 그다음에 어제 종가 베팅했던 종목들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이거 다 그대로예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봤던 거, 비중 축소 상바닥 시점, 제일바이오가 여기 있었구나. 시제는 굉장히 그 정형화된 종목이에요.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오늘 갭을 거의 메우는 구간이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2,700원 구간 오면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운이 좋게 또 시간 외에 또 많이 올라줘서 좀 이 시즌으로 큰 수익을 지금 오늘 낸 것 같습니다. 이제 장중에도 수익이 좀 됐는데 이제 종가에 이렇게 해서 매매가 좀 됐어요. 시제는. 그래서 물량을 뭐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거를 잘 매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모았으니까 이게 좀 괜찮게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코를 했었고요. 오늘은 시젠, 즉 진단키트 쪽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단이라는 게 국내 기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진단을 하는 나라도 드물죠.
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광고판이라는 거죠. 유럽의 상품 등록 허가를 받은 업체가 가장 수혜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젠이었고, 그 다음에 미코는 이제 홍콩 등 다른 여타 지역의 제품을 판매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마디텍메드도 현재 수출을 준비 중에 있고, PCL도 수출이 계약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단은 시젠이 그 들어간 게 일반적인 상한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150억짜리 지금 상한가가 터졌어요. 시간에 거래 대금이 150억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갭이 뜨겠죠. 이런 거는 이제 시젠을 따라잡으라는 말은 못해요. 시젠을 따라잡으십시오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걸려요. 이거 올라가도 4,100 얼마에 걸렸다가 뭉붕 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주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 뚫고 이렇게 5천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가면 동시에 어디 있을까요? 미코 이런 애들, 미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PCL 이런 애들 장 초반에 그 시젠이 갭을 들고 VI 걸리는 그 3분 동안 시초가에 올라갑니다. 그 시가 갭을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제일바이오를 좀 매매를 했는데 이 홍콩에서 동물이 걸렸다라는 이슈로 제일바이오를 매매를 했어요. 제일바이오 얘는 그냥 매매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조금 타점이 좀 별로였던 종목인데 이제 불타기에서 오전에 바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수익 구간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딱 그 불타기 한 것만 추가 매수분만 앞에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여기 이렇게 팔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거의 두 종목에 비중 베팅이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두 종목이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한 종목들이니까요. 회원님들하고 나머지는 저 혼자 매매를 했고. 자, 또 내일 하루만 또 지나면 주말입니다. 내일 시장 잘 마감하시고요. 또 주말에 또 어떠한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은 무리를 안 하시고 넘어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지금 수강 신청 받는 거 이제 그 카페에 질문이 계속 많으신데요. 이게 무료라는 게 수강 신청을 하시면 추가로 드린다라는 거고요. 이제 수강 신청 전에 들어오셔서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점 이제 체크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